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성균관 요도의 총본부회장 최영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명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에 있어서 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명절을 지내왔는데 우리나라의 주요한 4대 명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형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대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날이죠. 음력 정월 첫날을 이르는 말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원단, 으뜸 원자죠. 아침 단자, 가장 첫 아침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수, 연수 이런 말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죠. 이 설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설날을 전후해서 많은 민속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이런 그 놀이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도 상당히 지금 사라진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날을 전후로 3일 동안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밤늦게 많은 집에서 복조리 사세요 하는 그런 말을 어른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복조리를 파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복조리를 사서 걸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빔이라고 해서 항상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좋아서 그런 풍습도 지내지 않는데 사실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지낸다 이런 풍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또 세배의 돈을 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또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웃에 친인척이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배를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또 인사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어른들하고 이제 그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이 이제 일종의 덕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건강하게 올해는 잘 지내라,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어른들이 먼저 하고 나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답례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뭐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세라고 하는 말을 어른들은 많이 사용해요. 이게 설을 센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과세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죠.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설 명절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세고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설을 세고 있어요. 중국의 춘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 이 설 문화는 굉장히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추석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죠. 설과 추석. 이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지내는 명절인데요. 우리가 중추절, 가배 또는 한가위 뭐 이런 명칭으로도 많이 불리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조상에게 올리는 그런 이제 풍습이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고 똑같이 성묘를 가서 어른들의 무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뭐 장마가 지고 또 짐승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석날 가서 미리 어른들의 무덤이 안전한지 잘 보존돼 있는지 그런 또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행사도 하게 됩니다. 자, 추석날에도 민속놀이를 하는데요. 씨름이라든가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이런 다양한 민속놀이를 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는 수확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햅쌀로 술을 빚고 송편을 만들고 또 무나 호박을 넣어서 시루떡이나 인절미, 율단자 같은 것들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차례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석만큼은 새로운 그 계절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는 음식, 새로 나는 과일, 뭐 햅쌀 이런 걸 중심으로 음식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식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명절인데요. 이 한식날은 보통 4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동지로부터 약 105일 뒤에 한식 날짜를 잡는데 이 한식은 한자로 보면 찰 한자에 밥식자예요. 찬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날에는 사실 찬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데 이 4월 5일, 6일 요 정도 시기에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밥을 하다가 지금은 뭐 좋아졌죠. 가스나 뭐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제는 불을 떼서 했습니다. 근데 이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 했던 밥을 그냥 먹는 그런 그 습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고요. 한식날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사초도 하고 묘를 돌본 일도 하지만 충신에 대한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단오 명절이 있죠. 이건 5월 5일을 단오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단오를 우리가 수린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네뛰기, 뭐 달춤, 가명극 이런 놀이를 많이 하고 특히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데 이 창포물은 뭐 세모잎이나 참외 껍질이나 또 알로에베라 같은 그 약초들을 조합해서 추출한 약초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샴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머릿결을 좋게 한다,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릉 단오제가 아주 유명한데 이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축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대 명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4대 명절 이외에도 정월대보름 1월 15일 날 하는 행사죠. 그리고 또 입춘, 삼진날, 유두, 칠석, 백중, 중양절 아마 이런 명칭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 또 동지가 있죠. 예, 이 동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서당의 입학식을 옛날에는 동짓날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으로서 거의 매달 명절이 있었지만, 이 을미 개혁이라든가 또 일제강점기, 또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런 아주 아픈 역사를 거치면서 대부분 명절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겨우 이름만 남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날과 추석만이 국가 지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설과 추석 외에도 정월 대보름이나 청명 같은 그런 명절을 여전히 휴일로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또 마을별로 축제를 지내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거나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의 중요성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